살면서 후회되는 순간이 많지는 않았다. 모두 나름 이유가 있었고 그것들은 꽤 그럴싸한 변명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내 눈을 계속 아른거렸던 게 하나 있었으니 그건 CFA 시험이었다. CFA는 20대 초중반에 내가 가졌던 목표이자 꿈이었다.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었고 내가 직접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주식에 투자해보고 싶었다. 이 시험은 미국 자격증이라 영어로 쓰여진 게 특징이다. 때문에 10과목이나 되는 분량을 전부 원서인 영어로 읽고 해석해야 했다.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다. 학생 때 처음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썼던 비용만 200만 원이 훨씬 넘었던 기억이 난다. 결과는 쓰라린 실패로 끝났는데 1차의 문턱도 넘어보지 못하고 금전적 여유도 없어 재도전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당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내 심정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시험을 과연 잘 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물론 금융 관련 공부는 이전부터 쭉 해왔던 터라 용어가 낯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원서를 읽고 영어로 시험을 친다는 건 무언가 다른 부담감이었다. 토익 점수도 별 볼 일 없었고 영어에 대한 자격지심이 강했을 때였다. 한 번의 도전에 대한 한 번의 실패는 나에게 뭔가 진한 아쉬움을 가져다 주었다. 선뜻 포기하자니 한 번만 더 제대로 도전해보고 싶었고 이번에 뭔가 제대로 준비된 상태로 도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당시의 여건은 모든 게 허락되지 않았다. 돈이며 내 수험 생활을 책임질 공간이며 무엇보다 영어가 좀 더 잘 갖춰진 상태에서 하고 싶었다. 제대로 준비만 하면 분명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CFA는 현실의 고됨과 함께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러다 몇 년이 흘러 호주 워홀을 오게 되었고 영어 독서를 취미로 가지게 되었다. 영어 독서를 하면서 내가 금융에 미련을 가졌다는 증거들은 그동안 내가 읽었던 책에 잘 나타나 있다. 한두 권의 영어책을 접하고 읽고 싶은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점점 내 관심폭이 금융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또 한두 권의 금융 관련 책을 접하니 이번엔 잊고 있었던 CFA 시험을 다시 떠올려보게 되었다. CFA? 이참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해볼까? 처음에 내 결정에 확신도 없었고 자신감도 부족했다. 그래서 11월까지 읽고 싶은 책을 읽다가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면 그때 다시 준비해보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읽을수록 내 관심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지 금융 관련 용어만 접해도 즐거웠고 기업의 역사, 성공한 금융인들에 대한 삶을 보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다. 영어는 이제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니 설사 내가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과거만큼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외국인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 좋아하는 책을 영어로 읽는데 무슨 자격지심을 느낄 수 있을까? 호주 현지 공장에서 일도 하고 있고 영어로 온라인 책팀도 했던 만큼 영어에 대한 부담감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계획이 바뀌는 시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과거에는 돈과 영어에서 영어, 즉 영어 독서로 옮겨져 왔다면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로 이어졌다. CFA였다. 목표를 CFA로 틀자 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따라왔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호주에서 준비할지 한국에서 준비를 할지가 고민이 되었다.